리딩으로 팀을 리드하라. 데일 카네기, 세일즈 리더십, 셀링, 어널리시스, 리딩, 이벨레이트, 석세션, 이제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7장에 영업 조직에서의 인게이지먼트 관리, 10명이 보트를 타고 노를 젓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노를 열심히 저어야 보트가 앞으로 갈 수가 있다. 10명 중에서 3명은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다. 이들은 배가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5명은 노를 저을 때도 있지만 때때로 경치를 감상하기도 한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을 한다. 나머지 2명은 보트에 구멍을 내거나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 오히려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다. 선장은 10명 모두가 다 열심히 노를 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 조직은 어떻게 할까? 노를 젓는 상태를 인사 분야에서는 인게이지먼트, 직무 몰입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인게이지먼트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직무에 몰입되어 있는가를 일컫는 말이다. 실제로 우리 영업 조직도 이 보트의 상황에 크게 다르지 않다. 데일 카네기 트레이닝의 글로벌 조사 결과 에 따르면 대략 30% 사람들만이 자신의 일에 제대로 몰입되어 있다. 보트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3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생산성에 기여하고 주도적인 자세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다. 50% 4배의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몰입되어 있다. 이들은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이지만 그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몰입하지는 않는다. 약 20%의 사람들의 인게이지먼트가 끊어져 있다. 바로 배에 구멍을 내거나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는 사람들이다.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사람이 많은 배가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리더십에 있어서 인게이지먼트 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인게이지먼트의 힘, 중요성. 카네기 세일즈 리더십 모델의 3번째 부분은 리더십 역량이다. 리더십은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조직에서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하다. 누구나 이야기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말이 리더십이지만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리더십에는 여러 측면이 있지만 이 장에서는 영업 조직을 이끌기 위한 실용적인 관점에서 인게이지먼트라는 개념을 빌려서 리더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인게이지먼트는 결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약혼 반지를 인게이지먼트 링이라고 하는 것처럼 인게이지먼트는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것, 대상에게 강력하게 연결된 상태를 설명할 수가 있다. 이 개념을 조직에 적용한다면 팀원이 자신의 일과 조직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 즉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 트레이닝에 있어서는 인게이지먼트는 높은 성과를 향한 직원들의 지적, 정서적인 헌신이라고 정의한다. 인게이지먼트는 성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2017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인게이지먼트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위 25%의 조직은 그렇지 않은 하위 25% 조직에 비해서 41%의 적은 결근, 24%의 낮은 이직률, 10%의 높은 고객 만족도, 21%의 높은 수익률, 17%의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조직의 성과 관리에 있어서 인게이지먼트는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 성과를 내는 데 필요한 요소로는 전략, 시스템, 제품 등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게이지먼트 지수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특히 영업에 있어서는 이것이 중요성이 막중하다. 영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불꽃을 일으키고 성과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불어넣은 상태가 바로 인게이지먼트다. 인게이지먼트가 낮은 영업 담당자에게 높은 성과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게이지먼트를 이해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리더십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실무 영역에서 실현되는 가장 구체적인 장면이다. 인게이지먼트란 인게이지먼트를 측정하는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공식적인 인게이지먼트 지표를 보유한 조직에 있는 사람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인게이지먼트 관리를 하되 이 장의 내용까지 적용한다면 실제적인 관리 효과를 높일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 인게이지먼트 개념이 생소하다 하더라도 이 개념을 이해하고 인게이지먼트 관점에서 영업 조직을 관리하고 리드한다면 분명 영업성과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데일 카네기 트레이닝의 정식 인게이지먼트 조사에는 다양한 질문과 기법이 포함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 4가지 질문이 핵심이다. 지은의 입사를 추천하는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해보자, 우리 팀에서 일하면 좋겠다라고 추천할 수 있는가? 사업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가?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고 고객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우리 회사를 적극 추천할 의사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최선을 다하는가? 현재의 나의 일을 즐거워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과 창출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근속 의지가 있는가? 우리 영업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강하고 오랜 기간 일할 의지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지인의 입사를 추천하는가? 사업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가? 최선을 다하는가? 근속 의지가 있는가? 이 4가지 질문이 인게이지먼트 수준 도출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 점수에 따라서 인게이지먼트를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높은 부류인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의 직원들은 보트에 탄 10명 중에서 가장 열심히 노를 젓는 3사람에 해당한다. 중간 단계는 부분적으로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때로는 열심히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이들이며 보트에 탄 5명이다. 마지막으로 몰입되어 있지 않은 또는 인게이지먼트가 끊어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보트에서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고 배에 구멍을 뚫던 2명인데 조직의 성과를 저해하고 업무에 몰입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게이지먼트 수준은 실제로 조직에서 인게이지먼트 수준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까? 데일 카네기 트레이닝은 2010년부터 매년 전 세계적으로 인게이지먼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 조사 기준 글로벌 평균으로 완전히 인게이지먼트된 직원은 조직에서 평균 30% 내외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장기 근속의 의지가 있다. 실제로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직원은 5에서 10% 급여 상승분을 포기하고 현재 조직에 남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조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생산성과 이익 창출에 기여한다. 어떻게 하면 100%가 아닌 120%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하고 방법을 만들어내는 직원들이다. 당연히 성과도 상대적으로 높다. 영업 조직에 10명의 영업 담당자가 있다면 이 중에 3명은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사람이다. 부분적으로 인게이지먼트 된 직원들은 평균 51% 수준이다. 약 절반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출근해서 정해진 일을 하고 퇴근한다. 이들의 특성은 결과가 아니라 업무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직원은 매출과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한다. 반면에 부분적으로 인게이지먼트 된 직원은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서 하루 2군데의 고객사를 방문하라고 하면 이들은 그것을 성실히 수행한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미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하루에 3군데 이상 방문할 수 없을지 등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이 부류의 사람은 업무 자체를 단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와 결과 지향적으로 사고하고 실행하는 방식을 코칭하고 훈련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게이지먼트가 끊어진 직원들이 있다. 이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전파한다.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사기를 저하시키기도 한다. 불신과 적개심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 직원들은 자신의 성과만 나쁜 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성과까지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람마다 당신의 영업팀은 우리나라의 인게이지먼트 지수는 대략적으로 글로벌 평균에 비해서 5에서 10%가량 낮은 수준을 보인다. 영업관리자들에게는 다소 도전이 되는 수치이다. 특히 업종을 막론하고 고객 접점의 직원들은 관리직에 비해서 인게이지먼트가 더 낮다. 아무래도 영업직은 진입 장벽이 낮고 비정규적인 경우가 많으며 고객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높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인게이지먼트 관리가 만만치 않다. 또한 대부분의 조직에서 최초 입사 후에 3에서 5년이 지난 후에는 인게이지먼트 수치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초기에는 의욕이 높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슬럼프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업의 경우는 이周期가 더 짧을 수가 있다. 열정이 있어야 더 많이 노력할 수 있고 그것이 조직의 성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인게이지먼트는 열정지수라고 보도 무방하다. 영업에서 열정은 성공의 핵심 요소이다. 인게이지먼트의 관점에서 영업 담당자의 열정 수준을 관찰하고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는 것이야말로 세일즈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과장이 아니다. 인게이지먼트를 결정하는 사운드의 동력과 감정 요인은 인게이지먼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직원들의 인게이지먼트 수준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유로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고급스러운 사무공간, 높은 보너스, 강력한 복리후생 등 물리적이고 시스템적인 요인도 물론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영업관리자가 직접 컨트롤하기 어렵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 트레이닝은 인게이지먼트를 불러일으키는 감정 요인에 집중한다. 영업관리자는 늘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담당자의 인게이지먼트가 높아지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데일 카네기 트레이닝에서는 인게이지먼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는다. 그것은 직속 상사와의 관계, 최고 경영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으로 요약이 될 수 있다. 직속 상사와의 관계는 영업 담당자의 영업 관리자 간의 인간적인 신뢰 관계를 말한다. 서로 잘 알고 있는가?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는가?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가? 영업의 출발은 관계이다. 인게이지먼트도 마찬가지다. 영업 담당자의 인게이지먼트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관리자와의 신뢰관계가 기본이다. 두 번째는 최고 경영진에 대한 신뢰인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윤리성과 투명성이고 하나는 비전과 방향성이다. 즉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우리 회사 경영진은 윤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는 경영진에 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들 수가 있다. 자사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 사회기여 높은 조직 문화 등을 통한 임직원들의 자긍심 고취, 고객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한 보람 등을 예로 들 수가 있다. 그래서 직속 상사와의 관계, 최고 경영진에 대한 신뢰, 조직에 대한 자부심 이 세 가지를 인게이지먼트의 3대 동력이라고 이름 붙인다. 인게이지먼트. 다시 그래서 직속 상사와의 관계 중요하고 최고 경영진에 대한 신뢰, 그는 조직에 대한 자부심. 이 세 가지 동력이 구체적으로 경험될 때 영업 담당자는 인게이지먼트를 촉발하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인게이지먼트는 기본적으로 태도로부터 출발하고 그 태도는 많은 부분 감정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인간은 무수히 많은 감정을 느낀다. 일터에만 나오면 짜증이 나고 불쾌하고 슬픈 감정을 느낀 사람이 높은 인게이지먼트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일할 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인게이지먼트로 가는 지름길에 들어선 것이다. 인게이지먼트 감정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감정은 가치를 인정받는, 자신감이 있는, 근원을 부여받아 연결된 이라는 네 가지 감정이다.
먼저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감정이다. 조직이 나를 단지 하나의 숫자로 여기거나 성과를 내는 수단으로만 대한다고 생각되면 이 감정을 느낄 수가 없다. 회사가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느낌,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생각, 상사가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인간적으로 대한다는 느낌이 바로 이 감정이다. 아무리 성과가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먼저다. 저 성과자를 해고할 수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인간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해고를 당하는 당사자가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도 중요하지만 다른 팀원들 역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해고라는 극단적인 예를 들기는 했지만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칸트는 정언 명령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고 했다. 인간은 목적 그 자체라는 것이다. 비즈니스에서는 이것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고 있다. 관리자가 나를 인간 자체로서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지 영업 담당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성과 관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저 성과를 용인해 주라는 것도 아니다. 사람 자체에 대한 존중감이 있는가? 그것을 충분히 표현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훌륭한 리더들은 지속적으로 이 태도를 유지한다.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에서 사관 낭을 걸머진 봉준호 감독은 촬영장에서 엑스트라 한 명에게 지시를 낼 때도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면서 연기 요청을 한다고 한다.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인게이지먼트를 높이는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두 번째 감정은 자신감이다. 바로 할 수 있다는 느낌이다. 영업 담당자들에게 적절한 도전이 필요하다. 아무리 높은 목표도 일상의 활동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작은 성공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것이 모여서 큰 자신감을 이루게 된다. 세 번째 감정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것은 대적으로 업무 권한을 주는 것과는 또 다른 부분이다. 결재권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의 뜻대로만 해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 결재권이 없어도 이 일은 내가 최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업무의 경계를 적절히 설정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 자율권을 주고 이를 지지하는 소통을 통해서 이 감정을 가지게 할 수 있다. 마지막은 연결된 이라는 감정이다. 영업 담당자와 관리자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영업 담당자들 간의 관계와 팀워크도 중요하다. 또한 자신이 조직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존재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소속감을 부여해 준다. 필요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팀에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기가 쉽다. 영업은 상대적으로 외로운 직업이다. 늘 사무실에 같이 앉아서 일하는 다른 업무와 달리 영업 담당자들은 홀로 고객을 만나러 다니는 일이 많다. 때로는 기대했던 계약이 틀어지고 고객의 컴플레인에 시달려서 허탈한 마음으로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된다. 영업 담당자들은 서로 간에도 경쟁이 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팀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버팀목이 된다. 현재 영업팀의 담당자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고 생각하는가? 영업에 자신감이 있는가? 자신의 재량권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을 해보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영업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보자. 이것이 지속적인 조직의 인게이지먼트 수준이 조금씩 상승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인게이지먼트 3대 동력 중에서 첫 번째가 직속 상사와의 관계라고 했다. 인간관계의 중기를 위해 한 데일 카네기는 그 유명한 인과관계론에서 30가지의 원칙을 제시했다. 인간관계 원칙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관계의 정신이 기본이다. 인간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협력을 창출할 때 비로소 리더십이 발휘된다. 이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데일 카네기 9가지 인간관계 원칙의 인게이지먼트. 비난이나 비판, 불평을 하지 말라.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과 감사를 하라. 다른 사람들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라. 다른 사람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이라. 미소를 지어라. 이름을 잘 기억하라. 당사자들에게 이름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고 중요한 말임을 명심하라. 경청하라. 자신에 대해서 말하도록 다른 사람을 고무시키라.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요하다고 느낌이 들게 하라. 단 성실한 태도로 해야 한다. 자, 영업 관리자가 이 9가지 원칙을 영업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그것이 일상에게 인게이지먼트를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비난이나 비판, 불평을 하지 말라. 비난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비난은 사람을 변명하게 만들고 방어적으로 만들 뿐이다. 오히려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과 감사를 해야 한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영업 담당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리더들이 존경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영업 담당자의 동기부여 요인은 무엇인가? 인센티브 제도만으로 충분한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대화를 해야 한다. 영업 관리자는 목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파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업 담당자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영업 담당자는 직원이기 전에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자 부모이며 남편이자 아내이다. 그들을 매일 고객을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실적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순수한 관심을 받는다고 느낄 때에 가치를 인정받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영업 담당자들은 힘들어도 고객에게 미소를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관리자가 영업 담당자에게 미소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봉준호 감독의 사례처럼 한 명 한 명의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해서 개별적인 존중을 뜻한다. 자신의 말만 하는 관리자가 아닌 경청하는 관리자, 그리고 영업 담당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관심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될 때에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는 감정,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게 할 수 있다. 리더십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하루에 한 사람씩 한 가지씩 인간관계 원칙을 실천하는 것을 나만의 1일 리더십 실천 프로젝트로 삼아보자.